그날 밤, 저는 성우 씨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창틀에 길게 비추는 가운데 그의 따뜻한 숨결이 제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서로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 위에서 속삭인 이름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희, 그 말 한마디가 방 안의 온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마치 그 이름이 오래전 잊힌 유령처럼 제 곁에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움찔하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 그냥 실수야. 헛소리였어. 너무 피곤해서.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입술로 새어나온 그 이름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희라는 이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성우 씨의 과거 속, 제가 모르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여자.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살아있는 여자.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잊은 줄 알았던 이름 하나가 모든 걸 뒤흔들기도 하죠. 지금부터 그 이름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72세가 된 저는 남편과 사별한 뒤 도시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마을의 작은 공원을 산책하며 자연의 소리를 들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혼자라는 사실이 조금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에 온 첫날부터 공원 벤치 위로 까마귀가 자주 날아들곤 했습니다. 까마귀는 늘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날갯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까마귀의 시선이 묘하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원의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고 있던 책은 오래된 역사 소설로 내용이 꽤 흥미로웠지만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어 생각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남자가 벤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책, 혹시 재미있습니까? 그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이는 대략 나와 비슷해 보였고 깔끔한 옷차림에 온화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낯설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미있긴 한데 조금 어렵네요. 역사 이야기가 많아서요. 그는 제 옆에 앉으며 책 표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역사라면 제가 좀 압니다. 저는 은퇴한 역사학자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역사학자라니 이런 시골 마을에서 그런 분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책의 배경이 된 시대와 등장인물들에 대해 설명하며 저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주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생생했고 저는 어느새 그의 설명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와 행동은 묘하게 윤서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윤서희는 내 젊은 시절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늘 밝고 따뜻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 비밀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영자야, 내가 너무 위험한 일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윤서희가 마지막으로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 털어놓으려다 망설였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더라도 넌 날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고, 저는 그때 그녀가 무언가 위험한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 기억은 늘 저를 괴롭혔지만, 저는 그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낯선 남자의 눈빛과 말투는 묘하게 그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 시골 마을로 오셨나요? 역사학자라면 도시에서 더 바쁘게 지내셨을 텐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의 말에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좋은 분이라니요.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는 진지하게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공원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가 읽는 책마다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성격과 풍부한 지식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잊혀졌던 설렘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들어갔습니다. 공원을 함께 산책하고 서점에서 책을 고르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언제나 즐거웠고, 그의 이야기는 제 일상에 새로운 색깔을 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의 관심이 단순히 책과 대화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공원에서 시작된 대화는 서점에서의 책 고르기로, 그리고 작은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고, 저 역시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었고,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영자 씨, 혹시 집에서 차 한 잔 대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만든 쿠키를 가져가고 싶어서요. 그의 말에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이 조금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요, 쿠키까지 가져오신다니 제가 차를 준비해야겠네요. 그렇게 해서 성우 씨는 처음으로 제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약속한 대로 직접 구운 쿠키를 가져왔고, 그 맛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역사학자만큼이나 요리도 잘하시네요. 제가 칭찬하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사 속에는 음식 이야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집 안 곳곳을 둘러보며 영자 씨 집은 정말 따뜻한 느낌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관심은 조금씩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오래된 물건들에 유난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사진 앨범은 정말 오래된 것 같네요. 그는 책장 한쪽에 놓여 있던 낡은 앨범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제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들이에요. 거의 잊고 있었던 건데. 저는 앨범을 보며 잠시 추억에 잠겼지만, 성우 씨는 앨범을 유심히 살펴보며 사진 하나하나를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랍 속 깊이 넣어두었던 옛날 편지들에도 그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편지들은 누가 보낸 건가요? 젊었을 때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행동이 단순히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집요해졌습니다. 윤서희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네요. 아주 친한 친구셨나 봐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윤서희, 내 젊은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였지만 50년 전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서희는 제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밝고 따뜻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 비밀스러운 면도 있었죠. 저는 성우 씨의 질문에 대답하며 잠시 그녀와 함께했던 여름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갑던 여름날이었습니다. 서희와 저는 동네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 산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사진을 찍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자야, 여기 좀 봐봐. 이 빛이 너무 예쁘지 않아? 저는 그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너도 한번 찍어볼래? 그녀가 카메라를 제게 건넸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카메라를 들고 그녀를 향해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영자야, 혹시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다면 넌 날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생각난 김에 물어본 거야. 그녀의 말은 아무렇지 않게 들렸지만 그날 이후로도 종종 그 순간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숨기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성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서희는 항상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끝내 알지 못했죠. 성우 씨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숨기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꼭 알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성우 씨는 제 과거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추억을 되새기는 대화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의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 이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씨가 몰래 제 오래된 편지들을 복사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성호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 놀란 그는 황급히 복사기를 끄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흥미로워서요. 영자 씨의 과거 이야기가 너무 흥미롭잖아요. 하지만 그의 변명은 저를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는 제 과거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요? 그리고 윤서희의 이름을 들었을 때 느꼈던 그 묘한 불안감은 무엇일까요? 그의 행동 뒤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성호 씨와의 관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져 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과거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고 특히 윤서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의 눈빛은 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점점 더 불안해졌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진심을 알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호 씨가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영자 씨, 제가 새로 산 책이 있는데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집도 구경하실 겸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초대는 자연스러웠고 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에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성호 씨의 집은 예상했던 대로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대부분은 역사와 관련된 책들이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책들을 소개하며 한 권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 책은 제가 젊었을 때 연구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쓴 겁니다. 비록 출판되진 않았지만 저한텐 정말 소중한 책이에요. 그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저는 잠시 그의 진지한 면모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던 중 저는 그의 작업실에서 낯익은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간직하고 있던 오래된 편지들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성우 씨는 제 편지들을 이렇게까지 조사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가 잠시 부엌으로 간 틈을 타 저는 그의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쪽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무언가 검색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저는 노트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들키면 안 돼. 하지만 나도 알고 싶어. 이 남자는 대체 누구지? 비밀번호가 걸려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화면은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윤서희와 관련된 자료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 스캔본과 경찰 기록, 그리고 윤서희의 죽음과 관련된 의문의 사건 정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었고, 그 기록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범죄일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성호 씨가 이 사건을 오랫동안 조사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메모를 통해 사건의 단서를 하나씩 정리해 두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윤서희와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는 점 때문에 저를 찾아왔던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영자 씨,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성우 씨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노트북 화면을 황급히 닫았습니다. 그는 작업실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복잡했지만 화를 내거나 다그치지는 않았습니다. 왜 제 과거를 조사하고 계신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앉으시죠.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윤서희 씨의 죽음과 관련된 자료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어요. 젊었을 때 역사학자로 일하면서 당시 지역 유지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조사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그 자료들 속에서 윤서희 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은폐된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자 씨, 당신이 그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윤서희의 죽음은 제게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그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니. 그리고 성호 씨가 그 진실을 찾기 위해 저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솔직히 말씀하셨어야죠. 제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줄까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과 함께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윤서희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성호 씨와 함께 이 길을 가기로 말입니다. 윤서희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후 성호 씨와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성호 씨가 이미 수집해둔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신문 기사와 경찰 기록을 정리하며 사건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갔고, 저는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며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당시 윤서희의 사고 현장 근처에서 목격자로 지목되었던 한 인물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당시 지역 유지였던 박종태 씨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으로 사건 이후 갑작스럽게 마을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게 그의 현재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간 우리는 그가 여전히 윤서희 사건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종태 씨의 집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희 씨가 쓰러져 있었고 박종태 씨와 그의 운전사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죠.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다급하게 대화하더니 곧바로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 그녀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의 증언은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녹음하고 그가 기억하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성호 씨가 조사한 경찰 기록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윤서희 사건은 당시 음주운전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사고 차량의 소유주와 운전자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사고 차량이 박종태 씨의 집 근처에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사건을 은폐했다고 의심되는 전직 경찰관 이경태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협조적인 태도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윤서희 사건이라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진지했고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그의 말투에서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윤서희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답할 때마다 그는 시선을 피하거나 말을 돌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성호 씨 역시 그의 태도를 이상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성호 씨는 조용히 제게 속삭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경태 씨가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의 집 근처에서 잠복하며 그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경태 씨가 누군가와 은밀히 만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는 낯선 남자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때 처리했던 자료들입니다. 절대 들키지 않게 하세요. 그 장면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경태 씨는 사건 은폐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중 저는 서희가 사고 직전에 저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편지는 제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물건들 사이에 묻혀 있었습니다. 성호 씨와 함께 편지를 꺼내 읽어보니 서희는 박종태 씨와 관련된 불법적인 거래를 알고 있었으며 이를 폭로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야, 내가 너무 위험한 일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박종태 씨가 뭔가 큰일을 꾸미고 있어.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볼게. 편지 속 문장은 서희가 박종태 씨와 관련된 범죄를 폭로하려 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조사 결과를 종합한 후 우리는 모든 증거를 모아 당시 윤서희 가족과 연관된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재조사를 요청했고 박종태 씨와 그의 운전사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정은 숨죽인 채 모든 시선이 박종태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몰아가려 애썼지만 윤서희의 마지막 편지가 증거로 제출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검사가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 법정 안은 고요 속에서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영자야, 내가 너무 위험한 일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박종태 씨가 뭔가 큰일을 꾸미고 있어.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볼게.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울려 퍼지자 박종태는 처음으로 눈에 띄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종태 씨, 이 편지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까? 윤서희 씨는 당신이 연루된 불법적인 거래를 폭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그녀는 사고로 죽었습니다.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종태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나서서 그건 단순한 추측일 뿐입니다. 라고 강하게 반박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검사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하며 박종태를 몰아붙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시 목격자의 증언과 조작된 경찰 기록, 그리고 윤서희 씨의 마지막 편지가 모두 당신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박종태는 결국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마치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녀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누군가 억누르던 울음을 터뜨렸고 판사는 망치를 두드리며 질서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법정 안의 분위기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종태의 자백 이후 검사는 윤서희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으며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윤서희 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웠고, 이제 우리는 그녀의 용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성호 씨는 저희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윤서희 씨가 원했던 진실이 드디어 밝혀졌어요.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들, 목격자의 증언, 조작된 경찰 기록, 그리고 윤서희의 마지막 편지는 모두 박종태 씨의 범죄를 입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윤서희를 위협하고 그녀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법원은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윤서희 가족은 오랜 시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알게 되었고 비로소 그녀를 제대로 추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로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졌습니다. 성호 씨는 자신의 연구자로서의 양심과 책임감을 다했다는 만족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영자 씨 덕분에 이 일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황혼의 삶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며 우리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윤서희 사건의 진실을 밝힌 후 제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묻혀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구로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했다는 생각에 비로소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성호 씨 역시 자신의 연구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을 다했다는 만족감을 느끼며 자유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황혼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형식적인 약속보다는 서로의 곁을 지키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자 씨, 이제는 제가 당신 곁에 항상 머물고 싶습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제안은 갑작스러웠지만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혼자였던 제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낯설기도 했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떠올리니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좋아요, 성호 씨. 당신과 함께라면 즐거운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제 대답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성호 씨의 집으로 이사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은 책과 추억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자연을 즐겼고 오후에는 서점에서 책을 고르거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호 씨는 여전히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며 제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고 저는 그에게 젊은 시절의 추억과 삶의 지혜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윤서희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며 그녀를 추모하기도 했고 때로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성호 씨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은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와인을 나누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나누게 되었고 그날 밤은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성호 씨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는 저희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서희, 그는 제 이름이 아닌 윤서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간 저는 얼어붙었고 모든 감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윤서희, 제 젊은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떨며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성호 씨는 잠시 멍해 있다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그냥 실수였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저는 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하필 윤서희 이름일까? 왜 지금 이 순간에?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성호 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고 그의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성호 씨, 윤서희와 무슨 관계였던 거예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 씨, 사실 윤서희는 제 연인이었어요. 그의 고백에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왜 이제야 말하는 거죠? 제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죄책감 어린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호 씨는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윤서희와 저는 대학 시절 만나 사랑에 빠졌어요. 그녀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박종태 씨와 관련된 위험한 일을 알게 되었고 그걸 폭로하려다 사고를 당했어요. 당시 저는 그녀를 잃고 큰 충격에 빠졌지만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살아왔어요. 그는 윤서희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우연히 접하면서 다시 그녀의 죽음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윤서희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에게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성호 씨의 고백은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의 기억과 제가 제공한 단서들은 윤서희 사건의 진실을 완전히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가 저에게 접근했던 이유가
진실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는 윤서희를 잃은 슬픔 속에서 저를 통해 그녀와 연결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성호 씨와 저는 서로 곁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의 과거와 윤서희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지기로 약속했습니다. 영자 씨, 당신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제게 가장 소중해요.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성호 씨. 과거는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일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황혼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과거의 비밀과 상처를 넘어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윤서희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호 씨는 그 진실을 찾아 저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마음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 그리고 그 속에 얽힌 우리의 삶과 우정.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